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수처리, 모듈러 건축,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건설사를 뛰어넘는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회사 이름에서 건설을 떼어내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이름 변경을 위해 GS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GS 플랫폼, GS 인더스트리 등을 임시 등록하기도 했는데요. 회사 이름 변경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GS건설의 장기적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국내 주택시장이 폭발적 성장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와 같은 변수로 해외 플랜트 사업도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탄탄한 주택사업을 통해 중심을 잡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수처리, 모듈러 건축, 배터리 재활용, 데이터 센터, 자산운용 사업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주택 건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사업 추진 및 구체화가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신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건설주 가운데 최선호주로 GS건설을 꼽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 신사업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을 따로 떼어내 공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중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신사업 부문 매출은 실적을 따로 공시한 뒤 1분기 904억 원, 4분기 1910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할해 6110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50%가량 이상 증가한 9천억 원 이상을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이 한두 가지 신사업에 집중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신성장 동력 마련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병용 부회장이 이끄는 GS건설은 임 부회장과 함께 허창수 전 GS그룹 회장의 외아들 허윤홍 사장이 신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8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신사업 추진실을 만든 뒤 2020년 신사업 추진실을 사업본부로 승격했습니다. 신사업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허윤홍 사장은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사장 승진 1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하며 신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스페인 건설사 OHL 계열사였던 수처리 전문기업 이니마를 인수하면서 수처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12년 2,800억 원을 들여 지분 80%를 먼저 인수한 뒤 2019년 7월에 GS 이니마의 나머지 지분을 887억 원에 추가 인수함으로써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GS 이니마 매출은 해당 연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018년 1,606억 원, 2019년 1,939억 원, 2020년 2,229억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S 이니마는 지난해 11월 중동 오만에서 매출 규모 2조 3,310억 원으로 추산되는 해수 담수화 사업 2건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GS 이니마가 금융 조달 및 시공과 함께 20년 동안 운영까지 맡게 됩니다. GS 이니마의 수처리 사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GS건설은 GS 이니마 브라질 법인을 통해 브라질 1위 수처리 기업 BRK 암비엔탈의 산업용수 사업 부분을 2,300억 원에 인수했고 국내 수처리 전문 업체 부강테크 지분 29%를 300억 원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GS건설은 GS 이니마 상장을 준비하면서 수처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모듈러 건축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1월 영국의 철골 모듈러 건축 전문기업 엘리먼츠와 폴란드의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 다누드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미국 모듈러 건축 전문기업 스카이스톤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모듈러 건축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해 GS건설 신사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윤홍 사장은 엘리먼츠와 다누드를 인수하면서 인수기업 사이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모듈러 건축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GS건설은 해외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국내 건축 시장에서 모듈러 건축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지난해 1조 2천억 원에서 2020년 2배인 2조 4천억 원으로 커지는 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 음성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130세대 규모의 강화 신문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모듈러 건축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은 신사업 가운데 수철이 모듈러 건축 사업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며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S건설은 배터리 재활용, 데이터 센터, 자산운용 사업까지 신사업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공급 확대 정책으로 국내 전기차 폐기물 배터리 발생량은 지난해 4,700개에서 2030년 8만 개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매우 밝습니다. GS건설은 지난해 1월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격 특구 투자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포항 재활용 구제자격 특구에 1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망간 등의 소재를 연간 4,500톤까지 회수할 수 있는 재활용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 8월부터 데이터 센터 개발 운영 사업에도 나섰습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매년 1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전까지는 데이터 센터 시공만 맡았었는데 개발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게 된 것입니다. GS건설은 지난해 특수목적법인 에포크 PFV를 설립하고 경기도 안양 데이터 센터에 개발 운영 사업까지 펼치게 됐습니다. 부동산 자산운용사 인수를 통해 자산운용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GS건설 자회사 지베스코는 부동산 자산운용 기업 코고 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자산운용 사업으로도 보폭을 넓혔습니다. 자산운용 사업은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뿐 아니라 주택건축 개발 사업을 위한 부동산 확보를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런 신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출발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임병용 부회장이 GS건설의 신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등 기존 건설 사업과 다른 신사업은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지금까지 신사업을 키울 때 인수합병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임병용 부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신사업 육성을 위해 시너지 창출이나 가치 높이기의 효과가 기대되면 선별적으로 인수합병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GS건설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2조 1,483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병용 부회장은 우수한 분양 실적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을 신사업 관련 인수합병에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3분기 부채 비율이 218%로 다소 높은 점은 추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주가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겼던 2018년 10월 2일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냈던 2018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4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주요 건설사 주가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시장 호조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GS건설도 2019년 16,000세대를 공급한 뒤 분양 실적을 늘려가며 이런 흐름과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24,1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올해 1월 20일에는 44,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4개월 사이 80% 이상 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GS건설의 주가는 지난해 3월과 최근을 비교했을 때 주요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GS건설은 브랜드 자이를 앞세운 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27,000세대의 주택을 분양한 데 이어 올해도 28,000세대가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년 건축, 주택 사업에서 매출 6조 원가량을 내고 있는데 올해도 높은 분양 목표를 세우며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병용 부회장은 허창수 전 GS그룹 회장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병용 부회장은 2013년 6월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뒤 2016년과 2019년 재선임돼 GS건설에서 세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는 대형건설사 최장수 CEO입니다. 임 부회장은 인수합병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신사업 성과를 통해 허윤홍 사장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을 마련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허윤홍 사장이 사장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임기가 끝나는 2022년 3월까지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허윤홍 사장이 충분한 경험을 쌓을 때까지 GS건설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회장은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이력을 지니고 있는데 철저한 수익성 관리를 통해 2018년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5년에는 도시정비사업 신규 수주 8조 원을 넘기며 압도적 수주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임병용 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에도 어느 정도 실적 방어에 성공했는데 허윤홍 사장과 함께 신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